일일 영상을 실천하고 있는 지연쌤입니다. 오늘도 품사 문제풀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이 품사 문제풀이 마지막 영상이에요. 내일부터는 문장 성분과 관련되는 문제풀이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음 밑줄친 말 중 부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수식해, 얘들아? 그렇지, 용언을 수식해. 용언을 수식하는데, 이때 용언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사의 특징 중 하나는 가끔씩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리도, 높이도 이렇게 보조사가 같이 결합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어, 같이. 자, 보면요. 공을 멀리도 던졌다 했을 때 이 수식이야, 얘들아. 수식한다라는 건 꾸며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조금 더 의미가 풍성해지게 수식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돼. 그래서 공을 멀리도 던졌다 했을 때 이 던지는 것 자체를 이 멀리가 수식해주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르다, 어떻게, 높이, 흐른다, 어떻게, 빨리, 그 다음에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뭐냐면, 그 학생은 잘해, 잘하긴 잘하는데 뭐를 잘해 라고 해서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 그치? 뭐를 잘해? 그럼 를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뭐를? 이라고 대답했을 때 울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아니라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조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조사와 관련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조사는 어디 들어가, 얘들아? 그렇지, 관계언에 들어가요. 관계언 속에 조사가 들어가고,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격조사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문장에서. 그래서 문장에서 일정하게 어떠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격조사고요.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뭐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너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는, 을 너 뒤에다가 붙임으로써 다른 사람은 먹었다는데 너는 밥을 먹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는을 밥에다가 붙여봐. 그러면 너 밥은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너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밥은 먹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보조사는요, 앞말에 어떠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어떠한 두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말 그대로 접속조사,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와 짝꿍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와 같은 경우가 접속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들은요, 홀로 쓰이지 못해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에 체언 뒤에 붙어서 보통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를 같이 써서 사용을 하고요. 모든 조사는 활용을 하지 못한다. 활용이라는 건 얘들아 어디에다가만 쓰는 말이냐면 용언에다가만 사용하는 거야. 현대국어에서는요, 동사와 형용사만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서술격 조사도 가능하지. 서술격 조사는 딱 하나, 무엇무엇이다. 그래서 모든 조사는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격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 하나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다음에 3번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렇지.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고 있죠.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었고 한정 짓거나 그다음에 와, 과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하는 접속조사이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나는 너와 짝꿍이다 했을 때 그 와는 접속조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정리를 요렇게 요 내용들을 같이 조사의 특징으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주, 매우, 활짝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 얘들아? 얘네들은요,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이야.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아주 예쁘다. 매우 맛있다. 활짝 피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용언을 꾸며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매우 활짝은 부사가 되고요. 이 부사는 무엇을 수식해요? 용언을 수식. 그렇지. 용언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를 이야기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새, 헌, 모든 이런 애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관형사지.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는 말이다. 그렇지.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이 되겠지. 부사, 그 다음에 뭐 체언에 해당하는 애들이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없는 말이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지. 그치? 붙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없는도 맞고 그래서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우리, 너, 너희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즉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맞습니다. 대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지. 배고프다, 슬프다, 좋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 요렇게.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보통 형용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태 혹은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라고 설명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배고프다, 슬프다, 좋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상태나 성질 맞는 내용이지. 국어, 축구, 행복, 이순신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쵸?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오르게 골랐을 때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용언을 수식해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품사를 잘못 연결한 걸 찾는 문제예요. 기역, 미음의 품사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이웃이 마음에 꼭 든다 라고 했을 때 이를 한번 보면요. 이건 관형사야. 왜 그러냐면 관형사에도 이, 그, 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저를 보고 나서 이것이 다른 것들을 지시하느냐 꾸며주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옷 자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옷이 해서 얘는 관형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옷 자체는 당연히 명사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조사 맞는 내용이고 리을 마음에 했을 때 이것도 조사 맞고요. 그 다음에 꼭 든다라고 했을 때 꼭 든다잖아. 그치? 이 꼭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든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부사가 돼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활용할 수 없대.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형용사와 동사는 아니겠지. 그치? 동사와 형용사 거기다가 뭐는 활용할 수 있어? 그렇지.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변어에 해당하는 건 3개밖에 없다 했었지.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조사 중에서도 뭐만 서술격 조사 이다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변어에 해당한다고 했어. 두 번째,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조사는 누구랑 결합해요? 그렇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건요. 체연이에요. 체연에다가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종종 때로 부사에도 결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없다 했을 때 체연 안에 있는 명사라든지 수사 이런 애들은 제외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야? 수식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식어에는 뭐가 있어요? 관형사와 부사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 여기 관형사 있네요. 그래서 답 5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품사를 바르게 연결한 걸 한번 찾아볼 거야. 품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가 나오네요. 예, 아니오와 같은 것들은요, 얘들아 부사가 아니라 뭐냐면 감탄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 아니요 이런 거는 감탄사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했을 때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야? 새 옷인 거잖아. 그럼 이 새는 뭐를 꾸며주고 있어? 옷이라는 명사, 즉 체연을 꾸며주고 있네요. 수식해주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이는 예쁜 인형을 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렇게 품사를 물어보는 것, 특히 문장 속에 나오는 걸 줄쳐놓고 품사를 물어볼 땐 무조건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 봐야 돼. 기본형으로 바꿔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본형이라는 건 선생님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전을 찾는다면 뭐라고 찾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돼. 그래서 그 아이는 예쁜 인형을 했을 때 예쁜을 기본형으로 바꿔보면 예쁘다가 되겠지. 그럼 예쁘다의 품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예쁘다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형용사가 되겠죠?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상태나 성질인 형용사가 되겠고 어른들은 조용한데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으로 바꿔주면 돼. 조용하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에 해당하겠지. 조용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구니에는 아직 사과 하나가 남아있다 라고 되어 있어. 숫자를 나타내주고 뒤에 체연이 붙었네요. 체연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미안해. 가는 조사.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는 체연 혹은 부사인데 체연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수사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세요.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소래. 기억은 그가 우리를 살렸다. 그를 우리가 살렸다라고 되어 있잖아. 첫 번째 기억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가 있고 니은은 그가 있고 그가 우리를 살렸어. 그가 뭔가 영웅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에게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사실 두 개의 문장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 다 똑같지만 뭐가 달라? 여기 나오는 가, 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 그럼 이것들에 대한 이렇게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소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조사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두 개가 문장의 의미가 달라. 근데 그 의미를 다르게 하는 건 이 조사들이란 말이야. 이 조사들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바뀌고 결국에는 이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소, 즉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란 문제가 돼요. 문장의 배열 순서가 달라졌다. 용언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대명사가 지시하는 내용이 달라졌다. 체연에 붙은 조사의 종류가 달라졌다. 요렇게 해줘야지. 그쵸? 봐봐. 문장의 배열 순서가 물론 달라진 건 맞아. 두 개가 문장의 배열 순서가 달라진 건 맞지만 그 맞는 것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문장의 배열의 순서가 달라진 거면 그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그가 살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두 개의 달라지는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소는 조사였고 그 조사가 여기 문장 선지에 들어가 있는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속에서 품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맛있게를 보시면 이 맛있게는 기본형이 뭐야? 맛있다잖아.
그런 얘는 맛있다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면 과연 내 형이야라고 했을 때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고, 활짝 웃고 있다. 그치? 웃고 있는데 어떻게 웃고 있어? 활짝 웃고 있다 라는 식의 부사. 그다음에 매우 아프다 라고 수식해주는 부사.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 요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사인데 여기 나오는 2번만 형용사로 답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